네, 오미크론 폭증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만 명 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새로운 거리 두기 조정안 발표를 합니다.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가천대 예방의학과의 정재훈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10만 명이 넘었네요. 이게. 네, 지금은 확진세가 매우 가파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 전문가들에게 많은 분들이 유행 정점이 언제일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 저희 연구팀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앞으로 2주에서 3주 정도까지는 지금의 증가 속도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행 정점에 도달하는 것은 국민들이 체감하시기로는 3월 초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유행 예측 모델에서는 3월 중순 정도가 정점으로 나옵니다만 이미 3월 초 정도에 매우 높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 예. 진단검사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추적조사 체계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3월 초부터는 상당히 평탄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하필 그 대선 3월 9일 그쯤으로 해서 이렇게 뭐 거의 정점을 찍는 상황이 됐네요. 네, 공교롭게 상황이 그렇게 예. 되었는데요. 어쨌거나 오미크론 변이가 워낙 전파 능력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증가 추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도 물론 있고 학생들 등교 있지 않습니까? 등교 계약하는 거. 네, 지금 시점이 매우 어려운 이유가 예. 계약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슈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예. 아무래도 그때까지 중증 환자는 어느 정도 버틸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경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재택 환자도 이미 30만 명 넘었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네, 앞으로도 재택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일평균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이어진다라면 네. 5일에서 7일 정도만 격리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네. 5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어떻습니까? 해외 사례를 보면요. 뭐 정점기를 찍고 이미 내려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아무래도 조금 더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예. 내려오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 그런 예. 나라들이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들은 조금 더 확산세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유럽에서도 상대적으로 방역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되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와 비슷한 패턴들을 보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진단검사 체계라든지 마스크 착용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과거에 감염으로 면역을 가신 분의 비율이 적다 보니까 조금 더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그래프 기울기는 좀 완만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정점을 지나서 뭐 3월 또는 4월이 되면은 그래도 우리도 좀 그래프가 꺾일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3월 초나 3월 중순부터는 더 예. 이상 증가하지 않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예. 정점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네네.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확진자의 숫자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점을 기점으로 해서 뭐 우리가 어떤 거를 이를테면은 뭐 기대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점이 지나면 당연히 뭐 위중증 환자라든지 물론 확진자 수가 줄어드니까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확진자가 정점에 이른다라고 하더라도 예. 확진자의 발생과 중환자의 발생 사이에는 약 2주간의 시차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중환자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3월 중순 정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정점이 지난 후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께서 가장 불편해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예. 아니면 여러 가지 방역 조치에 있어서도 저도 정점이 지나는 순간부터는 조금 큰 폭의 완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하지만 그런 완화라고 하는 것도 저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유행 정점에서도 중환자와 경증 환자 대응 역량이 우리나라에서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그런 확인 절차가 한번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행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방역 완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소폭의 조정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예. 조정조차도 유행의 상황을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행 정점이 지난 순간부터 어떠한 완화가 가능하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와 당국의 입장에서도 예.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들 마스크 언제 벗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유행 정점이 지나는 순간부터는 네. 실내 마스크 착용부터는 점진적으로 해제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내 마스크부터요? 네, 실내에서? 그렇지만 실내에서 착용하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정도는 착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오미크론이요. 이게 아무리 그 확산세가 심각하지만은 치명률이 크지 않다는 그 뉴스 기사를 많이 들으니까 뭐 경증 증세가 많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냐, 뭐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정부와 당국에서 계절 독감처럼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치 계절 독감 수준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계절 독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 독감처럼 대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의 방역 대응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의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절 독감처럼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지 그 상황 자체가 오미크론 변이가 계절 독감 정도의 전파 능력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중증화율만 보더라도 계절 독감의 2배 정도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파 능력은 뭐 5배 정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미크론 변이가 계절 독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위중증 환자도 200명대에서 300명대로 좀 확 올라왔잖아요. 네,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진자가 증가하고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는 2주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주 정도 전에 증가 추세가 지금 반영되어 있다라고 본다라면 앞으로도 중증 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환자의 증가 추세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병상이 2,500병상 정도 되는데요. 2,500병상 정도를 대응 한계라고 본다면 대응 한계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가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증가 추세가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2,500명 병상이면은 정점을 찍을 뭐 3월 초 중순 27만 명대 확진이 나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병상 규모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거는? 네, 아무래도 델타 변이 유행에 있어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멈췄던 이유가 중증 병상이 모자랐기 때문인데요. 그때보다는 3회 접종률이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는 중증화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예측으로는 2,500병상 정도의 아슬아슬하게 못 미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지만 이 아슬아슬하게 못 미친다라고 하는 것도 병상 점유율이 80에서 90%가 넘어가게 되면 병상 이동이나 확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의료 현장 대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중증 환자 대응 역량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확진자가 워낙 많다 보니 경증 환자나 재택 치료를 안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것이 확진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안내를 받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가장 불편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안내나 아니면 어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위험한 증상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전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네 병원들도 좀 참여는 하고 있는데 보통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한 2명, 3명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 같아요. 힘들어요. 1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의 급격한 방역 체계나 치료 체계에 있어서 전환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이 조금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오전에 이제 새로 내놓을 예정인데 뭐 뉴스를 보면은 뭐 밤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늘리고요. 그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8명으로 하려다가 6명으로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잡았나 봐요. 아직까지는 정부의 논의 결과를 저도 전달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중증 환자나 경증 환자의 진료 체계가 많이 개편이 되고 있고 어느 예. 정도 버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국가들도 유행이 증가하는 시기에 방역 체계에 있어서 큰 폭의 조정을 한 국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지금의 방역 체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인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지지 않게 변화의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는 그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재훈 교수께서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도 다양한 주장들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어제 이를테면 어제라든지 가장 최근에는 주장들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좀 모입니까? 의견들이? 주장이 겉으로 보면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예. 대부분의 대부분의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은 거의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인식이요. 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매우 힘든 위기가 되겠지만 이 위기가 정점이 지나고 난다라면 사회에 있어서 큰 폭의 변화가 가능하고 과거로의 예. 복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은 모두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정점으로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2주나 3주 정도의 시간 사이에 예. 정책적인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당연히 저 같은 의료나 방역 쪽의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조금 신중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큰 폭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거시적인 수준으로 본다라면 거의 모든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은요 영업시간 제한 다 풀어달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유행 정점이 지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체계가 버틴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네. 그때부터 지금 유행 확산 억제를 위해서 적용되었던 대부분의 정책들은 의미를 상실해가는 순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월 초나 중순 정도의 유행 정점이 지나간다라면 그때는 저는 과감한 규모의 거의 모든 방역 조치가 의미가 없는 정도 수준의 변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예. 하지만 유행 정점에 올라가는 시기까지는 그 정책적인 변화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앞으로 2주, 3주일 것이다. 이때까지는 방역 고삐를 되도록이면 풀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네,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2주만, 3주만 더 지금이 가장 위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너무나 자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에도 지금은 거의 마지막의 위기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오미크론이 들어와서도 그 확산 추세 자체가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방역을 너무 잘해서 또 뭐 오히려 유행 시기가 길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역설도 나오네요. 뭐 역설이다. 방역의 역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방역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지금의 유행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과거 2년 동안의 노력이 폄훼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낮아져 있고 백신 접종까지 우리가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위기를 줄여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지금 상황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그리고요. 그 자영업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동선 추적도 사실 이제 거의 다 안 하는 건데 굳이 QR코드 이런 거 할 필요 있냐 이런 얘기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런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난 이제 3주에서 4주 정도 동안 우리나라 방역 정책의 패러다임이 확산 억제에서 피해 최소화로 전환된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확산 억제를 위해서 적용되었던 많은 조치들이 단순히 남아있기만 하면서 불편을 가중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체크인, QR코드 체크인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조정과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요. 오미크론 이게 그 감기와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는 들리는데 어떻게 이거 자기가 혹시 어떤 증상을 겪었을 때 판단해야 됩니까? 네, 오미크론 변이가 접종이 완료된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호흡기 증상이 있다라면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진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셨으면 악화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증상과 신호들이 있습니다. 특히 호흡곤란과 흉통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증상들을 잘 알아두시는 게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였습니다.